은행 줄파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증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크레딧 스위스 뱅크런 사태, 70조 원 수혈, 그리고 경쟁은행인 UBS의 인수,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사태들이 시스템 위기로 번질까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는 자체적인 회계, 재무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SVB보다 규모가 7배나 큰 은행이에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하지만 이 CS, 크레딧 스위스는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추이가 이 CS 은행의 모멘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월봉인데 과거부터 이 60개월 이동평균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60일 이평선이 하향하면 보통 업황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인데 60일선도 아닌 60개월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이걸 넘지 못한다는 것. 내부적으로 업황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월봉도 60개월 이평선을 넘지를 못하죠. 이 회사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차트를 가진 종목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자산 규모 800조 원, CS는 600조 원에 달해요. 규모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CS은행은 21년 20조 원 투자 손실, 다음해 10조 원 투자 손실, 이미 내부적인 손실과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대규모 손실 이후에 2022년에 파산설이 돌고 나서 서서히 뱅크런 기미가 보입니다. 고객이 2022년부터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뱅크런 사태들 이어서 터진 거죠. 물론 이 사태는 최근에 긴축 그리고 뱅크런의 영향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자체적인 투자 손실, 고객 이탈에 있었어요. 즉 재무회계적인 개별적인 문제다.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연달아서 터진 SVB 사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런 메가 은행들이 300억 달러 지원을 하면서 사태가 해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중앙은행에서 70조 원 지원, 그리고 타은행의 인수설. 어쨌든 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중앙은행 이런 은행 연합들 구조적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사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건별로 단기적인 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긴축 완화를 통해서 안정이 가능한 사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정부와 단체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해결의 의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순차적 해결이 돼가고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대출 시스템, 신용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 파산 사태가 일단락 돼가면서 기준금리가 0.25, 동결, 그리고 빅스텝. 원래 이런 은행 파산 이전에는 빅스텝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0.25% 베이비 스텝 인상 또는 심지어는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한 달 새에 7%포인트가 올라갈 정도입니다. CS은행이 어느 정도 사태 일단락이 되고 나서 유럽중앙은행 빅스텝 0.5% 금리를 올렸죠. 3에서 3.5까지 빅스텝을 단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CS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유럽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번 3월 달에 있을 FOMC 금리 인상에서도 동결보다는 0.25% 인상 가능성이 더 높겠죠. 3월 23일에 0.25 인상, 그 다음에 또 0.25 인상, 그 다음에 동결. 여기서만 마무리되더라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산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면서 극한의 공포에서 공포 상태로 공포 지수 또한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도 사태 해결 조짐과 함께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안정화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이평선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대로 그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여있는 이평선들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와 있죠. 충분히 방향성이 한쪽으로 터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근데 왜 빠지고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평균 회귀 습성 때문이에요. 1,400원 이상까지 급격하게 올랐죠. 환율은 인간의 체온, 포유류의 체온 유지 성질과 아주 비슷합니다. 평균을 이탈한다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평균을 이탈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면 언젠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을 지나치게 높게 뚫고 올라간 경우 다시 하락합니다. 아래로 이탈한 경우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평균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체온, 남극, 북극에 있어도 인간은 36.5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체의 시스템이 있어요. 포유류의 특성이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터지는 이 추세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특성도 가져요. 그리고 이 외환시장, 이 외환시장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트레이딩, 특히 차트에 기반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추세가 터질 때는 강하게 터진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추세가 상당히 오래감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월봉이고 97년도부터 환율의 흐름이거든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 특성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빨간색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속 파란색 매도를 하다가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코스피도 좀 올라줬고요. 환율 안정이 계속된다면 외국인 매수 유입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풀고 시중 통화량이 9년 반 만에 줄었습니다. 특히 M2, 광의통화, 이 통화량이란 거는 보통 M1, 여기에는 현금, 수시 입출금 예금, 이런 현금량을, 이런 현금 통화량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M2에는 이 M1에다가 MMF, 머니마켓 펀드, 2년 미만 정기예금, 적금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됩니다. 이 M2 광의 통화가 9년 반 만에 줄었다는 거예요. 6조 원 정도 감소를 했죠. 굉장히 오랜만에 첫 통화량 감소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인데 지금 그 추이를 보면은 수시 입출금 이게 26조가 감소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보시면 되죠. 넣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예금. 반면에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적금이 19조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MMF 15조가 증가했죠.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치사율을 보면은 초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100명 걸리면 1명 죽을까 말까입니다. 우리나라는 0.11이죠. 거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20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 발표됐죠.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해제한다. 물론 출퇴근 때 착용은 권고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팬데믹에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급격히 돈을 풉니다.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쏟아 들어왔어요. 그 돈 덕분에 증시는 급증합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면서 이 유동성 장세에 실제적으로 통화량이 급감을 했어요. 실제 통화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거의 10년 만에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장의 특성, 시장의 성질이 달라짐을 의미해요. 돈의 힘이 아니라 종목과 업종에 따른 실적에 따른 이익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거다. 돈으로 급하게 끌어올리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 박스권을 그릴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은 지지부진하고 안 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치고 나가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 제가 연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다. 근데 이 부의 재분배가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좋은 기업,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팬데믹에서 즉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부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누구는 시드머니가 두세 배 이상 불어나고 누구는 여전히 고점에 물린 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S&P 500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기존에 그려드렸던 이 박스권 3800 그리고 4080포인트였는데 증시가 3808포인트를 찍고 반등을 했어요. 이 200일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깼다 올리고 깼다 다시 올립니다.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죠. 3800포인트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고 200일 선도 돌파했다. 하락 추세도 재돌파했다. 하락 추세도 재돌파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에 악재로 담겨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여전히 강한 저항 아래 있지만 200일 이평선을 뚫어냅니다. 지금 한 2, 3포인트 차로 뚫어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0일 이평선을 계속 살짝 건드리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리고 살짝 깼다 다시 올리고 여기서도 살짝 깼다 다시 올리고 깼다가 또 다시 올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통 이런 중요한 지지,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개미털기가 일어나요. 이걸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털립니다. 살짝 깨니까 손절하죠? 바로 들어 올리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요. 하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또 깹니다. 여기서 또 손절. 하지만 올라가니까 또 추격 매수. 하지만 또 이탈. 트레이딩이라면 이런 매매는 이런 구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럴 땐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을 기준으로 해당 봉 마감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개미털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주도주인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매물대, 그리고 상승 추세의 중단선, 그리고 지지선, 여기서의 움직임이 앞으로의 중기적인 방향성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갭으로 상승을 띄었죠. 갭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온갖 이동평균선 저항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갭으로 뚫어냅니다. 장대 양봉으로 뚫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갭으로 저항들을 모조리 뚫어냈다는 거죠. 움직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떤 종목들은 지금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아직도 그냥 바닥만 기고 있는 종목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미국 애플은 어떨까? 애플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서 불플래그 패턴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웬만한 저항들 지금 다 뚫어낸 상태고 여기를 지금 뚫어낸다면은 추가 상승이 보여지는 구간이죠. 저항 돌파 직전에 와 있다. 저항 돌파 직전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S&P 500이나 코스피 대표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저항들을 다 뚫어낸 상태죠. 하지만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 4080포인트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추가 상승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박스권이에요. 자,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 파산, 연이은 줄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 단체들, 정부, 중앙은행 해결하고 있는, 실제 해결이 되고 있는 비구조적인 문제다. 시스템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죠. 시장에 반영된 해결 가능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도미노 파산 리스크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태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이게 어느 정도 뱅크런을 불러온 그 원흉이 되기 때문에 긴축을 분명히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0.5 빅스텝은 안 된다. 0.25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증시에 나쁜 영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화로 가고 있다. 유동성이 감소되는 과정에 있고 실적이 중요해지는 장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코로나처럼 돈으로 끌어올리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급등장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안정화된 장세. 이 속도나 가파르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일단 지수들이 나쁘지 않아요. 주요 저항들을 다 돌파했다. 하지만 지금 계속 깼다 올렸다 깼다 올렸다. 지금 개미를 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이탈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200일선을 돌파했고 S&P 500도 200일선 하락 추세 모두 돌파를 했다.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S&P 500은 4.80 돌파 여부, 코스피는 2500. 매우 중요하다. 한 계단 더 가려면 거기를 뚫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일부 종목들은 턴어라운드 과정에 있어요. 종목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주도주를 내가 몇 번만 투자하면 그 투자금이 복리로 쌓이죠.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그 수익금까지 한번 다시 주도주를 탄다면 이 수익금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서 지금 많이 손실을 봤더라도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2023년의 증시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2023년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내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재분배가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부하고 종목을 알아야 돼요. 업종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이익이 급격하게 급증을 하고 멀티플이 올라갈 것인가. 이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유튜브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손품 발품 팔아야 돼요.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2023년 연말이 됐을 때 어떤 분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시드가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가 크게 달라질 거란 거예요. 부가 완벽하게 재분배가 될 겁니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앞으로도 증시 현황 계속 함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